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키고 있는 알록달록한 알약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병원에서조차 쉽게 말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상당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광고와 주변의 권유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가 예방된다, 뼈가 튼튼해진다 는 달콤한 문구는 누구라도 안심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의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들은 또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삼킨 약이 결국 병을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 보조제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의 알약 절반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간과 신장을 망치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양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환자를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알릴 것인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 양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월평균 건강 지출에서 보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화려한 광고들이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그 알약은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것일까요? 아니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달콤한 환상일 뿐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2세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까지. 그러나 결국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삼킨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보조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냉정합니다. 과잉 섭취된 성분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약물과 충돌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업계, 영양제 산업은 이 사실을 크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시장, 끝없이 반복되는 광고,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건강론 보조제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65년과 의사로서 35년의 경험을 모두 걸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며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먹으면 젊어진다, 병이 예방된다고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 매일의 걷기, 햇볕을 쬐는 습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보조제를 남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광고와 상업적 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갈망이 교묘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쌓일 때 결국 건강을 잃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온 영양제 건강이라는 등식은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학의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광고 속 화려한 문구가 그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칼슘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의학계는 항산화제가 암과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심장병과 암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많은 이들을 설득했고, 제약회사는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를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알약 하나가 젊음을 돌려줄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했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ATBC 연구, HOP2 연구 같은 이름들은 지금도 의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결과를 몸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분은 결국 몇 년 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보조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고용량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 E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을 불러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약을 삼키지 말고 색깔 있는 채소를 접시에 올리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 있습니다. 이제 칼슘 보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칼슘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량과 형태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하루에 2000mg 이상의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이제 뼈가 단단해지겠지라며 안심했지만 몇 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남는 칼슘은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석회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인들에게서 혈관 석회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을 무조건 알약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음식으로 섭취하십시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같은 음식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합니다. 반면 알약으로 먹으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치솟아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75세 남성 환자는 하루에 3알씩 칼슘제를 먹다가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슘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의 권고 아래 제한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과량, 장기간, 무분별한 복용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건강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이 3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만 보충해야 하고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기억력과 치매에 관한 보조제입니다. 그 이름은 은행잎이 추출물입니다. 광고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혹시라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런 불안을 가장 잘 파고든 것이 바로 은행잎이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불리는 보조제입니다. 광고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루 한 알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학은 냉정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보여준 효과는 과장되어 있고 그 그림자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간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에서는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GEM 연구에서는 무려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을 매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을 투여했지만 위약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신경학회는 결국 은행잎이 추출물을 치매 예방 목적으로 권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아니라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은행잎을 함께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남성 환자는 은행잎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긴 회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는 치과에서 단순 발치 시술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과다출혈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매일 먹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저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치매는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이미 연구로 검증된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지중해 식단이라 불리는 방식,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알약보다 매일의 활동과 즐거움이 훨씬 강력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늘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치매가 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알약이 반드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혈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인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잘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속하는 기적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생활 습관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근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보조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을 파고드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헬스장에서 젊은이들이 흔히 마시는 그 보충제가 이제는 노인들에게까지 근육을 유지하는 필수품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외칩니다. 단백질이 곧 건강이다. 매일 한 스쿱으로 근육을 지켜라. 하지만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통한 고용량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 2번씩 단백질 보충제를 마셨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단백질 파우더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신장이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공 감미료와 첨가제가 들어있고 심지어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해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며 삼킨 한 스쿱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은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공급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여성 환자는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있던 그분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일상 속에서 키워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식사와 함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근육은 유지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와 근육 모두를 단단하게 합니다. 운동화가 약국보다 먼저다라는 말,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광고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해답은 늘 기본에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 꾸준한 운동, 적절한 휴식, 이 3가지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제 4번째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상업적 이익과 결합할 때 누군가는 신장질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한다는 그 달콤한 약속이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침마다 여러 알약을 챙기는 수고 대신 깔끔하게 포장된 한 팩을 뜯어 삼키면 모든 영양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 고민할 필요 없다 라는 문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키지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는 매일 잎 2알이 들어있는 종합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피곤함을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패키지 속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과 불필요한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종합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작은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종합영양제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 과잉입니다. 한 팩 속에는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이 섞여 있고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건강은 단순히 알약 개수를 늘린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필요한 성분을 의사의 권고 아래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은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은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한 분은 비타민 B12 정도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대부분의 영양은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과 두부, 적절한 햇볕과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입니다. 광고는 편리함을 팔지만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알약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것이 건강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간과 신장을 지키며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은 바로 맞춤형 선택입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종합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알약이 아니라 음식이 기본입니다. 건강은 포장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걷는 발걸음에서, 햇볕을 받는 피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5번째 함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건강 보조제에 숨겨진 함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각각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 혈관과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식탁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제철 생선과 두부, 곡류와 견과류 속에는 약이 흉내낼 수 없는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조화로운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매일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약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듭니다. 심장을 단단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함께 놀며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햇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약입니다. 하루 20분 따뜻한 햇살을 피부에 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칼슘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밝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건강하게 맞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은 사람 사이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식사하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외로움은 질병의 토양이 되고 관계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저는 35년 의사 생활을 하며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양심 앞에 당당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알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하십시오.
그 외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은 많음이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광고의 달콤한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가 직접 전하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직접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